정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이 수학 능력 시험부터 적용되는 수능 개편 시안을 절대평가 중심으로 두 개안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해 오늘 전남대 용봉홀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번 달 31일까지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이 두 개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최종 확정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이번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들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위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이 절대평가 중심의 수학 능력 시험 개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번 수능 개편안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안인데요. 네. 그래서 정부가 수능 개편의 방향도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겠다. 네. 그리고 그간의 그 수능 중심의 문제풀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고등학교 교육을 네. 2015 교육과정의 목적에 맞게 좀 체험 탐구 토론 위주로 내실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능 준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 네. 방향을 내걸고 개편안을 냈는데요.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부 과목은 상대평가, 특히 수능에서 변별력 비중이 높은 수학과 국어가 상대평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 수험생 부담이 있고 또 상대평가 과목으로 또 이렇게 과목 집중도가 쏠리면서 네. 학교 교육에 좀 내실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그래서 사실상 뭐 한간에는 개편안이 아니야만 못하다 네. 이런 그 말을 듣고 있고요. 네. 사실상 수능 개편 방향을 부합시키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려면 이 안이 전과목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어야 되는데 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이 안에도 좀 아직 미흡한 점들이 다수 있어서 네. 좀 그 안의 보완 뿐만 아니라 좀 네. 어떤 대학 체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 네. 대입 전형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학 능력 시험의 개편 방향은 절대평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절대평가 중심으로 갈 필요성은 왜 절대평가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 능력 시험의 도입 취지 자체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겠다라는 것이 그 도입 취지인데, 네. 지금 이제 이것으로 입시에서 이제 변별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과잉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몇 점을 맞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 속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좀 과잉 경쟁으로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국가에서 정해 놓은 교육과정에 의해서 학교가 교육과정을 좀 운영하고 또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좀 진로, 적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고력이라든지 창의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수능이 이제 문제풀이 중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보조가 맞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국장님 말씀에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결국은 뭐 문제풀이 중심이 아닌 여러 가지 창의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공감할 텐데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게 대학교 입시 전형과 지금 맞물려 있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시 말하면 수능이 아닌 그 수능을 절대평가로 가면은 이제 대학교 입시 자체는 다른 어떤 제도 시스템들을 도입해야 될 텐데 이 수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절대평가로 갔을 때 변별력의 문제가 좀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이 수학 수시 모집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수능 중심의 점수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절대평가 제재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9등급 정도의 절대평가를 실시하겠다라고 정부가 좀 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9등급 절대평가 체제에서 지금 보게 되는 과목이 7과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목이 늘어나면서 그 1등급 수요를
채우는 수가 급감하는 이런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7과목의 9등급 절대평가로 한다라면 네. 어느 정도의 변별도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네. 한간에서 말하는 변별력이 저하돼서 입시 자체가 수능 중심의 네. 정시 전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좀 지나친 비판이나 반대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또 이렇게 어느 정도의 변별력 하에서 그 동점자가 또 최상위권 대학에서 네.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학과의 전공 적합성에 맞는 네.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수능은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네. 학과의 전공 적합성에 맞는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선택 과목이라든지 진로 선택 과목들을 좀 내신을 좀 반영하는 방식으로 좀 보완한다라면 충분히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이 운영될 수 있다. 지금 현재도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에서 상당 대학들이 네. 수능을 높은 비중으로 하면서 학교 내신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형을 실제로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현재로서 봐서도 앞서 이제 설명드린 방식이 정시 운영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근데 수능의 이 수능이 지금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중심으로 가면서 이 수시 비중이 더 확대되지는 않을까요? 지금도 수시 비중 일부 서울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60% 70%가 넘게 있다. 그 수시 중심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수시 비중이 더 확대되는 데 대한 그런 우려들은 없을까요?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 운영이 네. 안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종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네.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 비중을 늘린다라는 것은 더욱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정도의 비중 그리고 수능 중심 전형도 현재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양자의 개선 또 절대평가로 인한 어떤 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투트랙으로 함께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트랙으로 일단은 그래서 절대평가 자체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대학교 입시 전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도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이제 항상 충돌되는 부분인데 학교 교육을 정상화를 할 거냐 아니면 입시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입 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이 문제가 충돌하면서 네. 사실 입시 위주로 가져가게 되면 학교 교육이 입시에 견인되기 때문에 그 자체의 본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으로 그간에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의 패러다임은 이제 말 그대로 대학 수강 능력에 좀 적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를 할 거냐 아니면은 기존처럼 과도한 변별력을 대학에게 주는 방식으로 또 이것에 대해서 사회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학교 교육에 대해 내실화는 좀 방치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좀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또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대학 입시의 패러다임이 과거에 점수 또 상대 점수 위주로 뭐 1등부터 고등까지 쭉 줄 세워서 하는 방식이 아닌 어떤 대학 입학에 적격자를 선발한다는 패러다임으로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 수능이 절대평가되면은 항상 이야기되는 이 사교육 비중들, 사교육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뭐 지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 지금은 학교 교육이 부실하다라는 입장, 그리고 또 사교육기관에서 보충을 받는 것이 입시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입장들 때문에 크게 보면 위시와 관련해서 사교육이 형성되는 것인데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좀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를 주는 그래서 원초적인 좀 사교육의 유발 요인들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과도기를 거쳐서 이 방향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게 된다라면 그 사교육 문제들은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장님 과도기를 거쳐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갈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당사자들, 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떤 혼란기고 고통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 사회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좀 보완책을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컨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수시에서의 좀 정시에서 좀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네. 부분은 사실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네. 부분들은 뭐 논술이나 구술고사와 같은 대학별고사 실시는 정부가 어떤 그 정책적 제도를 마련해서 법률로라도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확대되지 않겠는가라고 네. 예상하는 바도 사실 정부가 대입 제도안을 내면서 비율을 늘리지 못하도록 좀 제한하고 또 그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라고 저희 단체도 뭐 네. 목소리를 내왔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가 전혀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 학생부의 뭐 비교과의 문제 또 수시의 네. 문제들을 좀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검토하겠다라는 공약 단계에서의 발언들도 있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생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네. 개선책들을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이 수시와 정시 모집의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 앞서 말씀드렸 그 지나치게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가 된다라면 사실상 수능에 견인되는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또 수능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은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또 입시에서의 변별력을 강하게 요구할수록 또 그 수능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7대3 정도의 비중으로 그 학교 교육의 그 어떤 학생부의 반영을 좀 수능의 반영을 한 3 정도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수시가 70%, 그다음에 정시가 30%의 네네. 비율을 좀 유지하는 그리고 게 적절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우리 싶으시긴 하네요. 사회가 네. 학교 교육의 어떤 학생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학교 교육이 정말 정상화되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어떤 그 성취도만 가지고도 대학이 학생을 뽑기에 충분하다라는 인식이 좀 쌓이게 된다라면 네. 좀 국가시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한 7대3 정도를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 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또 사회적 합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된다라면 좀그 네. 학교 교육 중심으로 좀 입시가 변화돼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이육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